별다방. 안녕하세요. 여기는 별다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한도전 인문학 시간입니다. 여러분, 경국지색, 경성지색, 비익열리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중국에는 경국지색의 4대 미녀가 있는데요. 그들은 춘추시대의 서시, 전한시대의 왕소군, 삼국시대의 초선, 당나라 때 양귀비가 바로 그들인데요. 이 네 여인들을 중국의 4대 미녀라고 하는데, 이들 중에서 유독히 수식어가 많은 미인, 양귀비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양귀비는 중국 당나라의 6대 황제, 현종의 총애를 독차지했던 후궁이었어요. 그럼 현종은 누구냐 하면 중국 4대 악녀 중에 한 사람인 측천무의 손자예요. 이름은 이윤기이고 712년부터 43년간 재위했어요. 양귀비의 이름은 양옥한이고 17살 때 현종의 18번째 아들인 수왕 이모와 결혼을 해서 수왕비로서 처음 입궁하게 돼요. 한편 현종은 오랫동안 총애하던 무해비가 병사하여 충격을 받고 시리에 빠져 지내는데,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현종의 며느리 양옥한을 보고 한눈에 매료가 되고 말아요. 현종은 미모가 출중하고 노래와 춤에 능한 그녀가 며느리인 것도 잊은 채 그녀를 비로 맞아들일 궁리를 하기 시작해요. 현종은 온천궁에 행차하면서 은밀하게 양옥한을 불러서 화천궁 온천에서 며느리 양옥한을 범하고 마는데, 그때 이들의 나이는 현종이 55세이고 양옥한이 21살 때였어요. 그날 이후 현종은 양옥한과 그 아들 수왕을 떼어놓고 아들을 세왕배와 결혼시켜서 양옥한과 멀어지도록 만들었어요. 양옥한은 사랑의 불길이 당겨진 현종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왕후 이상의 권세를 누렸다고 해요. 현종은 중국 역사상 태평성세를 구가한 몇이 안 되는 왕이었는데, 양귀비를 맞으면서 당나라는 큰 변화를 맞게 돼요. 기나긴 태평성세에 마음이 해이해진 현종은 사랑의 눈이 멀어서 정치는 관심 밖의 일이 되고 말았던 거죠. 이러는 동안 환관과 탕관오리 등이 득세를 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백성들의 삶은 급속히 몰락을 해서 민심이 흉흉해졌어요. 나라가 이 지경인데 현종은 양귀비에게 군주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자신의 말을 이해하는 총명한 꽃이라며 해어화라 하였는데요. 해어화란 예쁜 꽃 같은 후궁이 아니라 지적인 여성이라는 뜻이 내포된 별칭이었던 거죠. 별칭. 또 양귀비의 미색 앞에서는 꽃조차 부끄러워한다는 뜻에서 수화미인이라고 칭찬을 하는가 하면은 양귀비가 즐겨 먹는다는 이유로
이 천리 밖에서 생산되는 과일, 여지를 발빠른 말과 능숙한 기술을 뽑아가지고 매일 공수해 오도록 하였고, 양귀비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모든 사치를 다 누리도록 해줬어요. 게다가 그녀의 친인척을 그 궁과 관직에 대거 등용하였는데, 이때 등용된 양귀비의 육촌 오빠는 부도덕했지만 그래도 현종에게서 국충이란 이름까지 하사를 받게 돼요. 양귀비의 몰락은 그 정치를 뒷전으로 한 현종 외에도 양귀비가 총애했던 두 남자 사이의 알력에서 시작되었던 것인데, 양귀비는 중국 변방의 그 서역 강국 출신인 안록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해요. 안록산의 세력이 점점 커지자 위협을 느낀 양국충은 현종에게 안록산을 모함하기 시작을 했는데, 안록산에 대한 현종의 신뢰가 워낙 두터워서 양국충이 그 신뢰를 깰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믿는 독이 발등 찍힌다는 말처럼 안록산은 양국충을 토벌한다는 것을 빙자해서 장안으로 진격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안사의 난이라고 해요. 755년에 그 양국충과의 반목이 원인이 되어서 안록산이 반란을 일으키자 이 소식을 접한 현종은 양귀비와 그녀의 일족들을 데리고 사천으로 피난길에 올라요. 하지만 성난 군중들과 그들을 호위하던 병사들은 나라를 망친 책임이 양귀비에게 빠져서 정사를 돌보지 않은 현종과 양씨들의 일족에 있다면서 양국충을 죽이고 양귀비를 처형하라고 요구했던 거죠. 뒤에서는 안록산의 군대가 쫓아오고 급변할 사태를 막을 방법도 없고 자신의 안위마저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다급해지자 현종은 사랑하는 여인과 자신의 목숨 사이에서 고뇌를 했겠지만 결국은 자신의 목숨을 선택하고 그녀를 죽게 만들어요. 환관 고력사의 손에 이끌려가는 그 양귀비를 바라보면서 현종은 그저 수수방관할 뿐이었는데, 그때 그녀의 나이가 37살이었어요. 나라를 위태롭게 할 만큼 아름다웠다는 여인. 경국지색의 양귀비의 10여 년의 건세도 그렇게 끝나고 말았던 거죠. 하지만 현종의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총애하던 여인을 죽음으로 내몬 현종이 피난길에서 돌아오기도 전에 그의 아들은 아들대로 이때다 하고 현종이 없는 틈을 타서 황제의 즉위를 선포했으니 현종은 2중 3중으로 충격을 받았겠죠. 산천초목을 떨게 했던 황제의 위엄과 굳건하리라고 믿었던 권력의 상실, 피를 나눈 혈육의 배신과 사랑하는 여인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 이런 냉엄한 현실 앞에서 좌절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권력의 세계가 얼마나 냉엄하고 인생사가 얼마나 무상한지 절실히 체감했겠죠. 현종은 그녀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과 그녀를 그리는 그리움 속에서 6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다가 762년에 78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게 돼요. 화무는 11홍이고 건불 10년이라, 이 말은 열을 붉은 꽃이 없고 권세는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뜻인데, 넘치는 사랑과 과도한 권력을 지녔던 양귀비의 삶이 바로 이와 같았던 거죠.
살아생전의 현종은 꽃이 부끄러워할 정도의 미색이라며 양귀비를 수화미인이라 하였고, 현종의 말을 잘 이해하는 아리따운 꽃이라는 뜻에서 해어화라고 하였는데, 후세에는 안사의 난의 빌미를 제공하였다고 해서 경국지색이라는 수식어가 지금까지 그 양귀비를 대신하고 있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들은 하나같이 미인을 좋아했어요. 한 무제 때 음악을 관장하는 벼슬로 있던 이연년이라는 사람은 한 무제에게 아름다운 여인을 노래하다라는 가인가를 들려줬는데, 그 가운데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미인이 한 번 돌아보면 성이 기울고 두 번을 돌아보면 나라가 기우네. 성을 기울게 하고 나라를 위태롭게 함을 어찌 모르리오만 미인을 다시 엮긴 어렵네 라는 내용인데요. 경국지색이란 말이 생긴 내력이기도 하지만 무제는 경국지색의 이 미인이 궁금한 나머지 이 미인을 불러서 한번 보고는 후궁으로 삼았다고 해요. 그 미인이 바로 이 부인이에요. 영웅 호걸들이 미인을 얼마나 좋아했으면 미인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미인계가 통했겠어요. 미모의 스파이를 떠올려보면 금방 수긍이 되는 말이기도 하죠. 훗날 그 시인, 당나라 때 시인 백거인은 현종과 양귀비의 슬픈 사랑을 담은 장안가를 지었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를 보면 하늘에서는 비익조가 되고 땅에서는 열리지가 되리니 장구한 천지는 다 할 날이 있겠지만 이 한은 그칠 날이 없으리니 라는 내용인데요. 그 비익조라는 것은 상상의 새로서 그 암수 둘 다 눈과 날개가 각각 하나밖에 없어서 짝을 이루어야지만 비로소 날 수 있는 새를 그 비익조라고 해요. 또 열리지는 뿌리가 서로 다른 그 나무 가지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한 그루의 나무가 된 것을 열리지라고 해요. 하늘에서도 함께하고 땅에서도 하나로 엉겨서 영원하기를 희망하면서 우주 시공간을, 그 우주의 시공간은 유한해도 못다한 사랑의 한은 끝이 없이 이어질 거라면서 한 맺힌 양귀비의 심정을 대변하는 장문의 시를 지어서 그 비익열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후대 사람들은 그 자신들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바랄 때 비익열리라는 표현을 쓴다고 해요. 오늘 양귀비의 일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그런 그 경국지색이라는 표현과 또 비익조, 열리지 이런 그 시가 만들어진 내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면 양귀비에 대한 그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